노후에 어디에서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실버타운 이야기인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실버타운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지으신 이한세 대표님을 모시고 실버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버타운 사용설명서라는 이 두껍고 상세한 책을 쓰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파이어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이세요. 네, 스파이어 리서치 앤 컨설팅은요, 국제적인 리서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지사가 있고요. 저는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년 넘게 이제 리서치 일을 해오고 있고, 주로 이제 한국 정부, 외국 정부와 같이 이제 리서치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실버타운에 관련된 노인 주거복지도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비즈니스학과의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성경제신문에서 칼럼니스트로도 또 활약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저술 활동도 하신 건데요. 근데 이 실버타운 사용설명서 이전에 또 하나의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실버타운 간 시어머니, 양로원 간 친정엄마라는 좀 분노가 치미는 네, 제목의 책도 내셨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2014년입니다. 네. 근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시점부터 이제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건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 때문인지 아니면은 리서치 주제나 혹은 뭐 사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실버타운에 대해서 책을 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이제 리서치 회사를 하면서 한국의 로봇산업진흥회라는 곳에서 조그만 로봇을 만들었어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전동 스쿠터하고 비슷한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시범 사업을 부탁해서 저희가 실버타운에 가서 운영자들 인터뷰도 하고 입주민도 만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했으니 갔는데 제가 실버타운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삼성 노블 카운티에 갔었는데 그게 7만 평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지? 과연 그렇다면 여기를 올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실버타운을 다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책을 써보자.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2014년이면은 사실 이런 실버 주거 시설에 대한 이론서는 있어도 대중서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 세상도 아니어서 어떤 독자분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책 내시고 독자들 반응이 어땠는지랑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또 대표님한테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 책 냈을 때요. 사실 센세이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1년 이상 발표를 팔아서 모든 실버타운을 2번 이상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그래요. 책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여기에 입주할게요 이렇게 해서 2번씩 갔습니다. 네, 가서 이걸 쓰니까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SBS 뉴스에 30초가 나왔었습니다, 이 책이. 그리고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 방송 나와라. 그래서 계속 방송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폐업한 데도 있고 새로 생겨난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리서치만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작년에 10년 만에 이제 업데이트판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전에 내신 책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종의 개정판인 거잖아요. 개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는 주로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크게 이 실버타운 책이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2부는 30곳 혹은 34곳의 실버타운을 전부 가이드라인처럼 해서 상세 설명을 한 거고요. 앞에 1부는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상세 설명서를 써도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모았더니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백문백답을 해서 일부에 실었습니다. 사실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아까 말씀하신 네. 백문백답이거든요. 없는 질문이 없어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진짜 디테일한 질문,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아, 맞아, 나 이런 것도 질문했었지라고 마치 마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질문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질문 중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이번 네. 영상에서도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버타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좀 생소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이랑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실버타운이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법으로 실버타운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뭐죠? 분들은 네. 요양원을 해놓고 무슨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한 34곳 네. 실버타운이란 과연 무엇일까? 허가를 보면 예.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네, 노인복지주택 혹은 유료 양로시설입니다. 유료 양로시설. 예. 유료 양로시설과 예. 노인복지주택을 보통 실버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예.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의료복지시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럼 주거복지란 뭘까? 주거라는 건 살려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좀 불편해. 좀 편한 곳으로 살려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밥도 해준대. 그다음에 문턱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심부름도 다 해준대. 살려가야지. 그게 주거복지거든요. 그런 곳이 실버타운. 실버타운. 의료복지는 살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원을 살려가시는 분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어쩔 수 집에서 없이. 혼자 네. 도저히 안 되니까 누가 돌봐줘야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밥도 하는데 어떡하지? 누가 돌봄이 필요해? 그럴 때 가는 곳이 의료복지시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내가 편해서 선택적으로 살려가야겠다. 주거복지시설, 실버타운. 내가 살려가는 거 아니고 집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 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양병원은 네. 네.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 네, 그래서 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책을 보니까 실버타운에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구분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에 보니까 분양형, 임대형, 월세형, 케어형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그리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형태는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실버타운은 크게 이제 노인복지주택을 예를 들었을 때 네.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어요. 네. 그럼 분양형이란 무엇일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산다는 얘기는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네. 그래서 내가 아예 매입해서 사는 거고요. 임대형은 매입이 안 됩니다. 임대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 이전까지는 내가 분양형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실버타운을 짓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전부 분양해도 되고 네. 반만 분양해도 되고 100% 임대를 해도 되고 이건 시행사가 자기 운영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부터 법적으로 분양은 금지시켰고 임대만 돼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허가받은 실버타운들은 임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곳, 그건 안 되고 내가 임대만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월세형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형이 전세금처럼 입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월세형은 입주 보증금을 조금 내고 대신 월세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 꼭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을 내가 돈이 많고 그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 못 들어가십니다. 지금. 왜요?
나이에 제한이 있고요, 첫째. 아. 그 다음에 건강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심사를 예. 합니다. 예, 심사를 예. 해서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입주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는 보통 85세. 예, 예. 건강은 도대체 건강의 기준이 뭐냐. 예, 그거 너무 네. 애매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장기 예. 요양 등급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요양원에 가기 예. 위해서 장기 요양 등급이 1, 2, 3, 4, 5등급인데 예.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올 정도면 실버타운 입주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집에서 있기는 혼자는 생활이 하기 어렵고 어렵고. 실버타운 가자니 죄송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데가 있고 요양원에 가자니 너무 팔팔하셔. 갈 곳이 없는 네.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케어형 실버타운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아. 네, 그래서 케어형 실버타운은 예, 네, 등급이 좀 있어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예. 연세가 좀 있어도 오세요. 우리는 특화돼서 실버타운처럼 하는데 받아들일게요. 아.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버타운에 나 진짜 살고 싶어 네. 라고 해서 좀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후보군을 좀 좁혀나가는 게 좋을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경제력이죠. 네. 네, 실버타운이 음. 굉장히 비싼 데부터 싼 데까지 있거든요. 음.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 300 정도는 낼 수 있다. 그럼 300 이상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겠죠? 아, 그래서 일단 300 미만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지역인데 크게 수도권,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서울 외곽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역이 한 10개 조금 넘어요. 10개 정도 10개.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 살거나 이런 분들은 서울 시내 혹은 주변을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친구분들도 거기 살고 자녀를 좀 찾아오기 좋으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지방에 살아도 좋아. 근데 지방이 좋은 이유가 같은 실버타운이 좀 저렴합니다. 환경도 좋고 서울시 너무 복잡하고 그래. 그런 분들은 또 지방에 가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애완견이 있어요. 네. 절대 헤어질 수 없죠. 애완견하고.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절대 안 중요한데 되죠.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안 받아줍니다. 애완견을. 그래요? 근데 받아주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한 서너 곳 있습니다. 어. 네, 거길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실버타운 몇 곳이 있어요. 안에 성당도 있고 신부님도 계세요. 그래서 인천에 마리스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스텔라가 있으면요, 국제 성모병원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1층으로 바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응급 상황이 나면 너무 좋죠. 또 기독교 사는 데도 있습니다. 네, 또 공주 원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데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메이저 종교가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통일교라든가 뭐 아. 대순진료회. 많은 분들이 통일교, 대순진료회 거기 가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체험을 다 네.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데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네, 네. 뭐, 통일교를 강요한다거나, 대순진료회 뭐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해 약천온천, 대순진료회에서 해요. 제가 1박 체험했습니다. 1박 체험해서 가만히 보니까 대순진료회에 대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특이점이 있었어요. 와, 이렇게 한다고? 전 천주교 다니니까 아침에 이제 성당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당 가는데 차표는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성당 가시는 분 따로, 교회 가시는 분은 따로 놓고 저희가 차로 다 모셔다 드리고 다 모셔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니까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선입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좋은 게 실버타운 중에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체험을 한다는 게 가서 미리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고. 네, 최소 하루부터 시작해서 네. 몇 달도 가능해요. 진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한 3일 살아볼게. 나 한 달 정도 살아보면 확실할 것 같아. 그럼 살아보는 거죠, 가서. 네, 살아보면 그 실버타운이 좋은 것도 알지만, 실버타운이 이렇게 운영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없는 다른 실버타운도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체험이라는 게 네. 실제로 사실 분뿐만 아니라 자녀가 체험해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사실 분이 체험하거나 네. 같이 체험하는 게 좋겠죠. 뭐 자녀분만 가서 살다가
부모한테 얘기를 해도 네. 부모님이 강력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어렵습니다. 네. 자녀들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부모님이 아 여기 좋겠다라고 판단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을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 아 괜찮네 하시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실버타운을 고를 때, 그래서 아까 뭐 종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설립 배경이나 뭐 운영사의 뭐 진정성, 장단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다루셨는데, 이게 실버타운 선택할 때 그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실버타운도 그렇고 특히 2025년 설립하는 이제 실버타운도 홍보 영상을 보면 전부 시설을 이야기해요. 네, 저도 막 그런 뭐 것들 많이 보는 것 어마어마하게 같아요. 굉장히 네. 시설이 좋고 편리하고 얘기하는데 실버타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사람 서비스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좋은 실버타운을 할 수 없는데 아주 제가 어느 실버타운 얘기하지 않을게요. 10여 년 전에 거기 가시면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고요. 그다음 수영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거기 처음 갔을 때 아 여기는 문제 있다. 너무나 많은 돈들을 겉 보여주기에 깔았어요. 지금 폐업돼서 뭐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시설도 보시지만 서비스. 그럼 서비스는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네, 알기 힘들 네.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운영자가 왜 이것을 설립했을까?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설립이냐 뭐 이런 걸 봐야 되나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 책 보시면 네. 제가 잘 써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네. 보통 알기 어렵고요.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는 좋습니다. 왜냐면 그건 복지 차원에서 네. 해요. 절대 이익 남지 않아요. 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절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기 거죠? 오히려 거기서 있는 돈을 네. 거기다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운영자들이 오랫동안 운영한 곳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운영자가 실버타운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진정성을 볼 수 있죠. 네. 오죽 그걸 잘 하려면 밖에서 의리의리하게 큰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안에 가서 살아요. 모 실버타운은 부모님 모시고 들어가서 십몇 년을 사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공주 원룸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지금 대표님이 서울에 있다가 그걸 잘 하려고 아예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살아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과연 실버타운을 이분들이 왜 했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뭐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네.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그 설립 배경을 잘 읽어보면 아 복지 차원에서 하고 굉장히 진정성을 갖췄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조금 이 분위기가 달라요. 스태프들 분위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 여기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곳이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대표님이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험을 하러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에서 사실 또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 모든 실버타운에 대한 저자 의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자 의견 할 때 어떤 분들은 특정 실버타운에 대해서 조금 편향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구자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자 의견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술을 했으니까 뭐 그것이 전부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